의미 치료는 인생을 살립니다. 이시영 박사님과 박상미 교수님의 대화록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의미 치료. 박상미 교수님. 로고테라피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로고테라피는 의미 치료인데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절박한 문제지요. 고통과 절망에 빠진 순간에도 내 삶에서 의미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은 후에 제 삶이 바뀌었는데 번역을 하신 분이 이시영 박사님이시네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의미 치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치료법, 인생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도 감동적이었지만 박사님께서 쓰신 옴기니 서문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건가요? 이시영 박사님. 6.25 전쟁 때였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가정교사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가르치던 아이의 부모가 대구 역전에서 금은방을 했어요.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져서 길가 가로수에 기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서점이 있긴 했지만 길거리에 책을 쭉 늘어놓고 파는 가판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수용소였어요. 그때는 전쟁 때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고 배고프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세상 어떤 서름보다 배고픈 서름이 제일 심각합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참 힘든 시절이었죠. 그런데 가로수에 기대 앉은 채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아무렴 그래도 여기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레 흘러나온 나의 이 간단한 한마디가 쓰러져가는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나라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런 꼴로 살고 있냐?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책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게 영적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었으니까요. 박상미 교수님. 이 책을 읽고 박사님의 인생에 의미 치료가 일어난 것이네요. 제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처음 만난 건 지방에서 혼자 서울로 와서 자취를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전쟁 같았죠. 책값은 물론 매일같이 드는 식비와 교통비를 걱정하다 보니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마치 하루살이처럼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고생한 나를 쉬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늘 희망을 주시고 의미를 찾아주셨던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제 존재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보일러가 얼어 터진 겨울날 옥탑방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죽음을 실행에 옮겼어요. 약을 먹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3일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눈을 떠보니 죽은 제가 누워있고 그런 제 몸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살려달라고 죽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나 살고 싶었구나. 정말 살고 싶어서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다시 제 몸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깨어난 거예요. 이른 아침이었는데 작은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순간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깨어나고 난 뒤에 처음 눈에 들어온 책이 죽음의 수용소였어요. 어떤 존재도 다 거룩한 존재라는 문장이 제 가슴에 화인처럼 새겨졌어요. 그때 저는 제 존재가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하찮고 쓸모없는 것 같았고 세상에 아름답고 감사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지는 걸 보고 뛰쳐나가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라고 하며 감격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절망에 빠져서 눈뜬 장님이 되어 도처에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어두운 절망만 찾으려고 했지 지는 노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젊은 저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제 영혼은 이미 늙어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달은 그날부터 일상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로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고비를 넘기고 그 뒤로 새롭게 살았더니 오늘 이렇게 저도 모르는 순간 성장해 있는 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빅터 플랭클 박사님과 이시영 박사님을 통해서 의미 치료가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박사님이 그동안 많은 환자를 돌보시면서 이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이시영 박사님,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이드 정신분석 대세를 이루고 그 밖에도 융이나 아들러 등의 학파가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바탕에는 의미치료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프로이트에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했다면 빅터 플랭클의 의미치료는 임상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하면서 기록한 임종의 체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생동감 있고 진지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뇌과학 역시 의미치료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울증 환자를 볼 때에도 이 환자가 왜 우울증에 빠지게 됐는지를 더듬어 가다 보면 환자 치료에 훨씬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환자에게서 우울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삶이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상미 교수님,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프로이트, 융, 아들러에 대한 공부를 참 열심히 했죠. 제가 직접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때 항상 과거에 집중해야 하는 심리치료 과정이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테라피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과거를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생겨나는 거죠.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이 황폐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도 그런 자신감과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감동이 밀려왔어요.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의미 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귀하고 모든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과정으로 매일 의미 찾기를 일기 쓰듯이 하다 보니까 자가 치료법으로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이시영 박사님, 의미 치료는 우울증 환자에게 제일 적합한 치료예요. 우울은 얼른 생각하면 감정 장애지만 따지고 보면 사고의 장애입니다. 나는 살 가치도 없다, 살 의미도 없다, 이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하늘도 필요 없다, 가족도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절대 고독에 빠지게 되지요. 이렇게 나는 혼자라는 절박한 심정에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면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자기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